이슈는 퀵, 분석은 킥. 여러분은 지금 빠르고 날카로운 시사 프로그램 표창원의 뉴스 아이킥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불금 최고의 안주는 역시 뒷담화.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는 시사 포차. 시사 맛집 시사 포차, 오늘은 개편 특집 인터뷰를 소화하느라고 평소보다 조금 늦게 문을 열었습니다. 기다리고 계시던 분들 빨리빨리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맛있는 시사 안주 들고 찾아온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김재섭 국민의힘 서울도봉갑 당협위원장, 곽우신 오마이뉴스 기자, 이종훈 시사평론가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유튜브에서 표창원의 뉴스 아이킥을 검색해서 들어와 주시면요, 저희들 모습 직접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께서 남겨주시는 소중한 질문, 의견 저희들이 실시간으로 다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뭐 예상대로 세 분이 똑같은 안주를 준비하셨습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안 후폭풍. 어제 그 국회 표결 과정에서 국민의힘과 정의당은 참가를 하지 않았고요. 민주당 주도로 박진 장관 해임 건의안 국회 통과를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에 맞서서 김진표 국회의장 사퇴 권고안을 발의했고요. 이거 뭐 강대강의 대결 전쟁 같은 분위기로 들어가고 있는데, 조금 전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안에 대한 받아들이지 않겠다, 이러한 입장을 발표했다라는 속보가 좀 들어왔습니다. 지금 이 상황 김재섭 위원장님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 제가 MBC에서 방송하는 게 오늘따라 굉장히 감회가 새롭습니다. 네, 오늘따라 갑자기 그 생각이 들었고요. 네. 적진에 오신 느낌이세요? 아니 그건 아니고요. 그건 아니고요. 그냥 네. 뭐 누구는 못 들어오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그렇죠. 그제 못 들어오셨죠. 네.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네, 그건 그렇고요. 예. 이번 박진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은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이번 외교에서 실수가 있었다라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 네. 근데 그 실수를 가지고 민주당도 사실 박진 장관 해임 건의안까지 갈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거는 좀 무리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네. 결국에는 대통령을 탓하고 싶고 대통령의 비판을 하고 싶고, 만약에 대통령을 어떻게든 뭐 괴롭히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실제로 네. 대통령을 직격하기에는 민주당도 정치적 너무 부담이 크니까 예. 이제 박진 장관이라고 하는 딱 그 상징을 이제 파고든 것인데, 네. 저는 좀 무리였다고 생각해요. 이것이 예를 들면 외교적인 실수가 있었다라는 것과 이번 외교 순방을 완벽한 실패로 규정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건 다른 얘기거든요. 네. 분명히 제가 우리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공이 있기 때문에 저는 좀 그렇게 해서 무리하게 추진을 좀 했다고 생각이 되고, 네. 근데 여기에 대해서 또 우리 여당이 그렇다고 굉장히 멋있게 대응을 했느냐, 또 뭐 그건 아니죠. 이제 뭐 그 우리 국회의장 사퇴 공고안도 같이 내고 있고 이런 상황인데, 민주당이 차라리 정말 대통령을 비판하고 싶었으면 대통령에 대한 어떤 뭐 촉구 결의안 뭐 이런 거 국회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결의안 이것도,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결의안 예. 얼마든지 예. 만들 수 있잖아요. 예. 그럼 차라리 오히려 대통령실을 향해서 조금 긴장하고 앞으로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어차피 구속력이 없는 것이라 그러면 그렇게 써도 됐을 건데 네. 굳이 좀 무리한 밀어붙이기 좀 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리한 밀어붙이기다. 그 말씀은 결과적으로 그러면 뭐 지지율이라든지 정치적인 부분에 있어서 민주당이 오히려 손해를 볼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저 비등비등할 거라고 비등할 생각해요. 것이다. 네, 만약에 이제 여기서 대통령께서 해임 건의안을 그냥 덜컥 받아버렸으면, 네. 그러면 이제 이 책임을 책임을 지신다라는 표현, 그다음에 네. 그간에 이제 외교에 있었던 실수 부분들을 전부 수용한다라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그걸 인정한다. 무리하게 추진했던 민주당한테 역풍이 갈 수도 있는데, 네. 이제 어쨌든 거부를 하셨기 때문에 네. 저는 뭐 그냥 결국은 제로섬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로섬이다. 예, 득실이 그거 비슷하다. 이종훈 평론가 어떻게 보세요? 저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선택 여지가 없었다고 봐요. 선택 여지가 없었다. 무슨 말이냐면 지난주에 저 이 자리에서 그 해법 중에 하나로 네. 외교 라인의 그 전면 쇄신을 예. 이야기했었는데, 네. 이건 저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보수 우파 패널이라고 하는 장성철 소장을 비롯해서 여러 사람들이 맞아요. 같이 이야기하는 보수 측에서는 부분들이거든요. 거기 보수 우파 패널을 네. 인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성철이 형은 보수 우파 패널이 그래서 아니에요. 제가 보수 우파 패널을 강조한 겁니다. 근데 어쨌든 예. 많은 사람들이 외교 안보 라인에서의 실수가 있었다. 예. 그리고 이런 실수 부분이 사실은
이번 한 번이 아니잖아요. 네. 이미 나토 순방 때 나왔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해외 순방을 많이 갔습니까? 2번 갔어요. 예. 2번 갔는데 2번 다 실수가 나왔죠. 근데 어쨌든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생겼는데 자, 가장 큰 문제는 어떻게 보면 김태호 제1차장 네. 그리고 김성한 안보실장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대통령실이라고 볼 수 있죠. 대통령 안보실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자, 그 사람들을 경질하고 새로운 사람으로 앉혀라라고 하면 받아들이겠습니까? 야당이 거기에 대해서 할 수 있는 힘은 없다. 전혀. 아무것도 없죠. 아무 근데 권한이 없다. 예. 야당으로서는 장관에 대한 해임 결의안은 낼 수 있으니까 할 수 있죠. 예. 박진 장관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럼 저는 뭐 어제 대통령이 도스타핑 출근길 뭐 기자문답에서 거의 박진 장관에 대해 얘기하면서 이렇게 훌륭한 장관 보셨나요? 하는 거의 시즌 2를 연상케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건강이 걱정될 네. 정도로 네. 일하고 있다. 예. 아니, 거부할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근데 예. 다만 거부하더라도 이랬으면 좋겠어요. 김성환 안보실장이나 김태호 1차장에 대해서 어떤 뭐 사표를 받는다든지 쇄신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대통령도 면이 서고 네. 그리고 대통령이 외교 안보 라인을 쇄신해서 새로운 각오로 뭐 전념하겠다는 의지도 보여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곽우신 기자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거시적으로 보았을 때 이 흐름, 그러니까 일련의 사건들의 흐름을 보게 되면은 방금 이정은 평론가께서 얘기해주신 것처럼 네. 예고가 됐던 해임 건의안 발의였고 예고가 됐던 거부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게 일종의 약속 대련인 거죠. 어차피 민주당도 이거를 대통령이 받아들일 가능성이 없다는 걸 생각하고 그러니까 단독으로 통과를 시킨 거고 네. 국민의힘이나 대통령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반응을 한 건데. 네. 그러니까 사실은 그 전에 미리 대통령실 측에서 깔끔하게 사과하고 인정했으면 굳이 이런 사태로 벌어지지 않았을 거기 때문에 일단 그게 제일 큰 거고요.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은 아까 평론가님 잘 말씀해 주셨으니까.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미시적으로 보았을 때 저는 좀 과유불급이었다. 굳이 해임 건의안을 발의할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비록 선택지가 많이 없기는 했고 예고도 했지만 그러니까 헌정사상 해임 건의안 발의가 그렇게 많지가 않고 그동안 구속력을 상당히 그러니까 법적 구속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이나 이제 부담을 느꼈던 거는 그 발의가 됐을 때 굉장히 엄중한 상황이고 실제 정치적 의미가 컸기 때문입니다. 근데 어차피 안 될 걸 아는 상황에서 굳이 발의시켜가지고 해임 건의권 사실 국회가 갖고 있는 큰 권한 중에 하나인데 네. 굳이 이렇게 남용할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네. 그래서 정의당에서 이번 표결에 빠지면서 들었던 이유가 상당히 좀 공감이 갔는데 장영 의원이 설명을 하면서 휘핑보이라는 그 이제 비유를 썼어요. 그러니까 네. 이제 영국이나 이제 유럽 같은 왕실에서 왕자가 뭐 잘못했으면은 얘를 때릴 수가 없으니까 대신 매맞는 소년이 있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예. 우리나라에서도 사실 이제 왕실에서 뭔가 잘못이 있으면은 그 사람을 어떻게 처벌할 수가 없으니까 그 스승을 대신 처벌하는가 이런 식이었거든요. 네. 지금 박진 장관이 물론 잘못이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이 모든 사태의 중점적인 책임은 사실 윤 대통령한테 있어요. 윤 대통령이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인데 박진 장관을 대신 희생양으로 삼아서 방패막이로 세우는 것도 모양새가 좋지 않죠. 그래서 저는 대통령실에서 어차피 오늘 거부권을 행사할 거라고 했으면은 아예 메시지가 이건 박진 장관이 책임질 일이 아니다. 대통령이 나의 부족함 때문이었다. 그래서 이거는 내가 안고 가고 이거는 거부하겠다. 대신에 국민 여러분과 또 이제 논란이 한 국회에 무슨 유감을 표명한다. 이렇게 했으면은 훨씬 나이스하고 오히려 여론의 반도 일으킬 수 있었겠죠. 하지만 그렇게만 된다면요. 그렇게 하실 분이었으면 진짜 이런 상황이 오지 않았죠. 여기까지 안 왔죠. 그렇죠. 그게 문제인데 제가 아무튼 그랬어야 됐다. 예. 제가 이게 사실은 네. 이 해임 건의안을 밀어붙이는 것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가지는 이유가 뭐냐면 네. 대통령께서 해외 순방 중에 어떤 비속어 논란에 휩싸였고 그 가운데서 여기 MBC와 야당이 저는 비판하는 것은 응당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비호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어쨌든 국면이 넘어갔고 이것을 해결해야 되는 상황이 있고 이미 한일 협상, 그러니까 한일 정상회담이 이루어졌고 한미 정상회담이 뭐 정상회담이라고 안 부르시는 분들도 있지만 어쨌든 대화가 이루어졌고 48초 회동. 거기에 대해서 매듭을 져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럼 이제부터는 정말로 그러니까 야당도 이 외교라는 관점, 국익이라는 관점에서 앞으로 어떻게 우리 정부가 이 문제를 풀어나가야 될지를 고민해야 되는데 예. 저는 박진 장관을 해임하는 방식은 정말 국익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국익을 그러니까 국익 때문에 MBC는 그 윤석열 대통령 발언에 대해서 비판하면 안 된다라는 데서는 저 동의하지 않지만 네. 적어도 그 국면이 넘어간 상황에서 네. 절대 다수석을 가지고 있는 민주당이 왜 최악의 방식으로 박진 장관을 해임하는 선택을 했느냐. 전 거기에 대해서는 당연히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이 네.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도 책임 안 지고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아니죠. 이 책임은 정부가 다 오롯이 지고 가야 되는 예, 것이고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 책임을 지는 방식이 박진 근데 지금 장관이 날아가는 어떤 방식인가요? 말도 제가 박진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해임원 건의안이 뭐
반드시 옳다라고 얘기한 적은 없고 오히려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외교안보 라인에 대통령실이 새롭게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것처럼 정부가 대통령실이 오롯이 지고 간다는 것은 어떤 행동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국익을 위해서 박진 장관을 해임하는 건 옳지 않다. 그 다음에 아무 액션을 안 취하면 과연 국민은 뭘 보고 믿어야 됩니까? 그러니까 행동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이 누군가를 자르는 방식일 수 있는 것이고요.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 물꼬를 터놨던 나중에 협상 과정들을 잘 이끌어 나가는 방식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뭐 야당이니까 그럴 수 있겠지만 아무튼 내 눈에서 누군가가 잘려 나가야 되는 걸 봐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사실 네. 이제 그런 부분은 저는 동의할 수 없죠. 자, 그러니까 그 부분이 뭐 국익 말씀을 주셨으니까 박진우 외교부 장관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뭐 비속어 논란이나 지금 외교 참사 논란 이런 것들 같은 과거는 일단 논의를 하고 앞으로 국익을 위한 외교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역으로 보자면 지속적으로 나타난 외교적인 문제들 박진 장관으로는 안 된다. 우리 국익을 위해서 이 일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맡아야 한다라는 차원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물론 그런 주장을 할 수가 있겠지만은 네. 지금 어쨌든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협상을 그러니까 두 정상을 만난 거잖아요. 그렇죠. 기시다 총리를 만났고 그렇죠. 바이든 대통령을 만났고 네. 각각이 앞서서 중간 선거와 지방 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대한민국 정부와 섣불리 약속을 하거나 그 외교적 성과들을 각각 자국에서 발표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네. 아마 내부적으로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갔을 거예요. 예. 근데 이 매듭은 적어도 박진 장관이 지고 가야 된다는 이거는 생각이거든요. 풀고, 예. 그러니까 시기적으로도 예를 들면 그 매듭을 짚고 나서 뭐 경질이 있든지 아니면 외교 라인이 견면 고체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 네. 야당 속 시원하자고 지금 아니, 대통령실 아니. 비판하자고 그냥 사람 갈리는 지금 게 그런 말이 뜻이 되냐 아니고. 이거죠. 네, 이종호 평론가님 역으로 제가 또 질문 드릴게요. 네. 두 번 자꾸 싸우시면 이게 좀 혼란스러우니까 어떤 질문 드리고 싶냐면 지금 타이밍 문제 김재섭 위원장이 말씀하신 다 좋은데 왜 하필이면 첫째로 국회에서는 여당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있는 날 해임 결의안을 표결했느냐. 둘째는 해리스 부통령 미국 부통령이 방한한 딱 하루 일정 중인데 그 카운터파트인 총리와 외교부 장관인데 외교부 장관을 그렇게 해임 건의안 올린다는 것은 한미 외교에 있어서 이건 내부에서 흔드는 것 아니냐. 그리고 지금 세 번째 말씀하신 IRA라든지 중요 외교 현안 한일 정상회담의 후속 부분, 한미 정상회담 후속 부분 이것까지는 하도록 해줘야지 왜 못하게 하느냐. 이 세 가지 질문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뭐 첫 번째 같은 경우 왜 그러니까 그 민주당이 타이밍. 예. 타이밍이 예. 그랬느냐 하는 예.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민주당 같은 경우에서는 그 실제로 박진 장관의 해임안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던 것은 대통령의 반응이 나온 이후에요. 네. 대통령이 어떤 사과를 하거나 어떤 이야기를 할 줄 알았는데 음. 대통령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진상을 규명해야 된다. 예. 그 언론과 야당 탓을 하기 시작했죠. 오히려 공격을 하고 했죠? 예. 그다음에 가짜 뉴스라는 표현을 대통령실이 적극적으로 쓰고 있고 네. 그러니까 오히려 또 이야기를 해야 되지만 바이든과 예. 이 XX를 들었다고 하는 사람들을 다 어떻게 보면 쳐내겠다는 의지를 보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더 기다릴 수 없었다 시간상. 기다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고 네. 그다음에 또 그리고요? 하나가 뭐냐면 예. 해리스 부통령 방문 상황 같은 경우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민주당이 좀 급했다고 생각을 해요. 예. 생각을 하지만 네. 거기에 대해서 받아들여서 국회의장에게 중지안처럼 해리스 부통령이 출국한 네. 즉시 이제 6시에 출국한 이후에 6시에 그 국회 표결을 들어갔고 아하. 그리고 네. 또 마지막 세 번째 안 같은 경우에 예. IRA를 위시해서 아주 중요한 외교 현안들이 있다. 그렇죠. 이걸 매듭 지어야 된다. 네. 어떻게 보면 지금의 외교 라인으로는 이걸 제대로 성과를 내기 어렵다라고 판단이 깔려 있기 때문이죠. 무슨 말이냐면 예. 자, 대통령이 순방 가기 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대통령실에서 김태우 1차장 같은 경우에 한미 정상회담은 반드시 열린다. 네. 30분이 열려도 열린다. 네. 30분 약식 회담도 뭐 기대도 된다라고 얘기했고 차상국 경제수석 같은 경우는 한미 통화 스와프도 기대도 좋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예. 그리고 일본과의 뭐 기시다와의 정상회담 같은 경우 흔쾌히 합의했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네. 그렇게 이야기할 때 외교부 내에서는 이번 순방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어떤 목소리가 있었냐면 한미 정상회담과 한일 정상회담은 그 나라의 내부 사정으로 인해서 즉 바이든은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고 네. 그리고 기시다는 지금 일본 내 지지율이 너무 낮기 때문에 네. 우리가 원하는 대답을 얻을 수가 없다. 이럴 바에는 실익이 없는 정상회담을 할 바에는 오히려 유엔 연설과 캐나다에서 성과를 집중하자라고 네. 했는데 이게 위에서 눌러서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런 얘기가 있었죠. 네. 예.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외교 라인에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이
보여주기식 자기들의 네. 그 뭐 농공 행상을 뭐 자기들이 돋보이기 위해서 네. 이런 식으로 외교 활동을 하는 사람들을 앞으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국익이 달린 문제들, 예. IRA와 한일 관계 개선이라는 중차대한 문제를 이 사람들에게 맡길 수 있느냐? 네. 여기에 대한 걱정이에요. 자, 좋습니다. 과거에 뭐 있었던 일과 그리고 이 마음속에 있는 것들 우리가 추정만 할 수 있으니까요. 지금 가장 두 분이 말씀하신 것 중에 가장 핵심이고 현안이고 국익에 연결된 IRA 과구신 기자. 네. 언론에서 여러 가지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이거 뭐 잘했다 못했다 이거 이래서 되겠느냐. 그리고 두 분 모두 그 후속 뒤처리 문제 김주섭 위원장은 이거 해야 되니까 박진 외교장관 해임하면 안 된다. 이종훈 평론가 그것 때문에 해야 된다. 기자 입장에서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사실 좀 뭐 복잡한 이야기일 수밖에 없는데요.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외교부 라인을 좀 쇄신을 하는 모양새를 보여주는 게 신뢰 회복에 도움이 된다는 건 당연히 맞는 말인데 네. 아마 그러니까 이 지금 해임 건의안의 타이밍 자체는 어차피 받아들이지 않을 걸 알기 때문에 가장 정치적으로 효과적으로 그나마 좀가 데미지를 줄 수 있는 게 뭘까 이 계산을 했기 때문에 지금 타이밍 오히려 민주당에서는 나왔을 거라 보고요. 예. 그리고 지금 뭐 최근에 이제 보도 같은 것들 보게 되면 사실 그러니까 만약에 박진 장관을 정말 물린다고 하면 그게 국익에 도움이 될까라는 고민도 해봐야 될 수 있는 게 왜냐하면은 이 정부는 인재풀이 너무 빈약해요. 그러니까 박진 장관보다 잘할 수 있는 박진 장관 이상의 대안이 없어요. 그러니까 박진 장관 지금 외교부 라인 중에서 이 정권이 쓸 수 있는 가장 최선의 카드였던 거예요. 지금 내각 자체도 구성이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구멍을 또 낸다고요? 이 사람 또 언제 채울 거예요? 어떻게 누구로? 그 사람이 박진보다 잘할 가능성이 있을까? 혹시 박진만큼 열심히 할 만한 그게 있을까? 이 정부는 그 대안이 없기 때문에 만약 대안이 좀 있고 인재풀이 좀 넉넉했으면은 좀 정치적인 거를 감수하더라도 오히려 그래 외교부 쇄신하고 좀 나중에 뭔가 더 도모해보자. 그럼 국민들께 신뢰를 회복할 수 있겠지라고 갔을 거예요. 근데 지금 이거에 대한 대안이 없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결과적으로 이런 양측의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지금 여권 측의 어려운 상황 때문에 정무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여지가 좁아지다 보니까 예. 자꾸 실제적으로 우리가 논의를 해야 되는 부분들 사실 이거는 국내 정치적으로 뭔가 어떻게 했는지 박자를 맞추는 문제고 그래서 우리가 미국 가서 지금 전기차 관련해가 제대로 따올 수 있는 거냐 IRA법 이거 그러면 우리가 수정해가지고 뭔가 집행하는 과정에서 뭐라도 우리 이거 챙길 수 있는 거야 이게 사실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거 관련해가지고 사실 그 다시 이제 펠로시 패싱 논란이 대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그때로 돼버린 다시 거죠. 돌아가서. 네, 그러니까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네, 주미 최근에 대사관 이제- 보고가 나왔기 네, 때문에. 보도가 예. 나온 게 예. 사실 그때 이제 방안을 해가지고 이제 연극 보시고 대통령께서 술 드시고 하는 그 다음 날에 관련된 보고가 대통령실로 들어갔다. 이제 이런 보도가 나왔잖아요. 미국에서 IRA 그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을 지금 네. 통과시키려고 한다. 네. 이런 아, 보고. 예. 거기에는 이제 뭐냐면 예. IRA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을 준비한다는 건 그 전에 주미대사관에서 벌써 얘기를 예. 했었고 예. 그런데 그때 당시에 주미대사관에서 보고했던 핵심 내용은 한국 자동차 산업에 타격을 줄 수 있는 예. 심대한 우려가 있다라는 예. 내용이 들어간 보고였거든요. 그러니까요. 그 예, 보고가 말씀하십시오. 들어가고 나서 이제 전화 통화가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 전까지 한덕수 국무총리 등이 계속 얘기했던 건 뭐냐면은 그때는 이미 사실 타이밍상 뭔가 우리가 지금 그러니까 법안이 너무 빨리 통과되는 바람에 우리가 뭐 손쓸 타이밍 좀 애매했고 네. 이미 그때는 펠로시를 만났더라도 뭔가 손쓰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식으로 얘기 계속 했단 말이에요. 그랬죠. 근데 예. 결과적으로 보니까 아니 그러면 이때 만약에 정말로 만나는 걸로 조금 무리해서라도 휴가 주기만 했다고 하면은 오히려 좀 더 영향력을 미칠 수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뒤늦은 후회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전화 통화를 하면서도 그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거 아니냐. 그때 네네네. 제대로 안 된 거 물론 언급 했다고 자체를 안 해도 해. 언급 자체를 안 했어요. 제가 김수미 이제 거기에 위원장님. 대해서는 조금 자세하게 그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네. 대통령실과 그다음에 우리 인수위에서 뭐 인수위 때도 뭐 보고가 있었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렇죠. IRA 관련해서 예.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좀 드릴 수가 있는 게 이제 야당의 비판은 절반만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 절반은 안 맞는 게 이제 미국의 그 정치 상황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저는 비판했다고 생각이 되는데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원에 그 되게 정말로 스윙보트 두 명이 있어요. 조 맨친이랑 키어스틴 시네마 이 두 분이 계신데 네. 상원에는 50대 50이잖아요. 지금 민주당과 공화당이 그렇죠. 50대 50인 상황이고 예. 이 두 분은 민주당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로 말하면 험지에 계신 분들이라 공화당이 강한 지역에 있는 분이라 늘 스윙보트 역할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바이든이 당시에 이제 미국 내에서 그 최저임금을 15불로 올리는 것도 반대를 해가지고 그분들 때문에 안 됐었어요. 네. 근데 IRA 관련해서도 이분들이 언제 통과시킬지 모르는 상황에서 계속 끌고 있다가 갑자기 중간 선거가 이제 11월로 앞다가 오고 민주당 입장에서도 바이든을 도와줘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갑자기 통과된 면이 있었거든요. 예. 저는 이제 그런 면에서
야당의 비판처럼 정말 하나하나 꼼꼼하게 최악의 수까지 다 고려를 해가지고 IRA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됐다라는 네. 비판에 대해서는 겸허히 수용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네. 왜 갑자기 통과되는 경우 그냥 손 놓고 아니, 있었어라고 얘기하는 것은 네. 사실 미국 상원에 이 두 분이 얼만큼 큰 스윙 보터로서 작용하고 아하. 이 법안의 통과 여부가 얼만큼 불투명한지를 지금 모르기 이야기- 때문에 하는 소리거든요. 네. 제가 한 말씀 드리면 김재섭 위원장이 얘기하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저는 조금 뭔가 핀트가 좀 어긋나 있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지금 그걸 우리가 막냐 못 막냐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대통령실이 그리고 정부가 최선의 노력을 다했는가 최선의 노력을 이걸 다했느냐. 묻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하지만 그건 인정한다 그랬죠. 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요. 과거는 그렇다 치고 네. 이제 앞으로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IRA는 법입니다. 국회에서 통과가 됐고요. 그러면 지금 대통령, 부통령이 할 수 있는 게 뭐냐 했을 때 해리스 부통령이 행정부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모색해 보겠다는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로 치면 뭐 시행령이라든지 이런 부분 김재섭 위원장이 현실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글쎄요, 굉장히 치열한 협상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은 예산이 전부 법률란으로 돼 있으니까 예. 막 수백 수천 페이지가 되고 사실 예산과 관련돼서는 미국 행정부가 연방 행정부가 할 수 있는 일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예. 결국 국회 협조를 구해야 되고 그렇죠. 또 이 바이든 행정부가 직접 나서서 민주당 내부를 설득을 해야 되고. 네.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당정 분리가 굉장히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행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어쨌든 대통령과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만났고 그 IRA에 대한 이 예민한 사안에서 적어도 화두는 꺼냈고 네. 여기에 대해서 모종의 어떤 뭐 긍정적인 얘기들이 오고 갔을 거예요. 그냥 무조건 안 된다라고 하진 않았을 거고 네. 11월 이후에 조금 두고 보자라고 했을 거고 만약에 그 정도의 정상 간의 약속이 있었다 그러면 바이든이나 아니면 해리스 역시도 그 이후 11월 이후에 민주당 의원들을 설득하는 과정들이 있겠죠. 그래서 아하. 저는 예. 굉장히 앞으로가 중요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의미에서 박진 장관의 해임안에 대한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반대를 하는 입장입니다. 적어도 중간 선거 이후엔 뭔가 기대를 해볼 수 있다. 그럼 저는 이종 그렇게 평론가님. 봐요. 그걸 예. 박진 장관 많이 설득할 수 있나요? 똑같은 상황이 묻고 하더라도. 싶고요. 네, 그걸 아, 묻고 같은 외교부의 상황이 직원들은 뭐 아무 일을 안 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니 그래도 수장인데요. 사령탑이고. 다르죠. 실제로 대안이 없다니까 저기 지금 문제가 지금 그 불만족스러워도 뭐 할 수가 없어요. 박우신 기자님 지금. 너무 슬퍼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뭐 이 정도 제가 모르니까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아니 근데 이제 예. 그런 거 있으니까 미국 부통령을 만나서 85분간 회담을 한 거는 좋고 거기서 예. IRA 관련 우려들이 충분히 전달됐을 거고 당연히 네. 거기에 대해서 해리스도 나름의 응답이 있었겠죠. 네. 다만 이제 이거는 어디까지 좀 사후 약방문격일 수밖에 없는 측면이 분명히 있어요. 네. 또 분명한 거는 입법 과정에서 어떻게 좀 더 우리의 요구를 들어 계속 어떻게라도 조금이라도 좀 피해가 덜 가게 했었을까 이 로비가 좀 더 중요했던 건데 그 네. 부분이 이미 버스가 떠난 뒤에 뒤늦게 이제 해리스 부통령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얼마나 효과적일지 그리고 사실 예. 뭐 지금 뭐 당연히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고 미국 자동차 기업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일종의 보호무역적인 틀을 만들고 있는 건데 경제가 그렇죠. 워낙 어려우니까 그렇죠. 이거를 조금 완화하고 우리 전기차 사업에 조금 도움이 될 만한 걸 넣자고 하는 거를 거의 미국 정치인이 어떻게 선거를 앞두고 공개적으로 그걸 약속하고 담보해서 할 수 있겠습니까? 입장 바꿔서 예. 우리가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네. 지금 상황에서 서로가 이야기하는 건 사실은 립 서비스 이상으로 무언가를 확답하기는 어려운 상황일 한 번도 수밖에 예외는 없는 현실적으로 거죠. 그렇죠. 네. 현실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우리가 지금 또 여권에서 거봐라 한미동맹 굳건하다 해리스가 이렇게 약속했다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어라고 말하는 건 사실 대통령실이 정말 너무 보여줄 게 없구나. 자, 그래서 김재섭 위원장님 네. 이게 뭔가 정말 외교 성과를 앞으로 거둬온다면야 반전이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봐서는 제가 이런 적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에서 외교 문제 때문에 부정평가가 확 끌어올려진 것이 과연 있었을까? 이 상황 어떻게든 타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끌어올려졌다고요? 그러니까 아니 끌어내려진 그죠. 끌어내려진. 예. 네. 글쎄요. 원래 항상 그 외교 순방은 지지율 견인의 그렇죠. 호재였는데. 호재였는데 이번에는 악재로 작용을 해가지고 어떻게 네. 그걸 해야 될지 사실 잘 지난번에도 모르겠는데 앞섰죠. 문제가 그런 사실 상황에서 그거잖아요. 자꾸 기대 희망 고문 하시다가 나중에 결과 안 나오면 더 나빠지는 거 아닙니까? 그럴 걸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그렇지 않도록 아마 대통령실에서도 그다음에 여당에서도 굉장히 긴장하고 신발끈을 묶겠죠. 근데 예, 막연하게 이제 그렇게 얘기하기에는 생각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IRA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한국의 미래 먹거리와 국익에 너무 중차대한 문제잖아요. 그 차라리 그래서 박진 외교부 장관이 만약에 해임이 된다면 그분이 모두 안고 가실 수가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요? 그렇지 않다면 모든 걸 앞으로 다 끌고 뭐 일단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하셨기 때문에 예. 뭐 해임은 안 되는 거고. 그렇죠. 그럼 이제 그 다음 플랜들을 생각해 봐야 되면 매듭을 잘 지는 것밖에는 사실 지금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사실 가장 중요한 거니까 이미 그러니까 이번
그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순방에 대해서는 네. 아쉬운 점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비속어 논란을 제쳐놓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 성과에 대해서 뒤늦게 갑자기 아니야 우리 잘하고 왔어 이걸 자꾸 외교부에서 대통령에서 얘기를 해봤자 이미 국민들의 신뢰가 떨어지는데 이걸 어떻게 먹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버스는 이미 놓친 거라고 판단을 하고 앞으로 어떻게 후속 대책을 논의할까에 좀 더 대통령이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일단은 그러기 위해서는 좀 더 아마추어 리즈를 좀 내려놓고 프로다운 모습을 보여야 돼요. 하다못해 이번에 뭐 MBC에 공문 보내는 것도 이게 공문의 기본은 지킨 거냐 도대체 이런 말이 나오고, 지금 페리스하고 얘기를 했는데 뭐 여성 인권 관련해서 얘기를 했다 그랬는데 백악관에서 그렇게 발표됐는데 우리 대통령실에서는 그런 말 한 적 없는데요라고 했다가 뒤늦게 사실은 했습니다 정정하고 있고, 이런 사소한 총국들이 대통령실과 지금 외교 라인이 얼마나 지금 형편없는지에 대한 국민의 알겠습니다. 이 시간이 다 됐습니다. 시사포차 오늘은 여기서 문을 닫습니다. 세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